Let's fight! 난 내가 원하는 건 무조건 이거. 3년 만에 기어나왔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전세계 1등 먹자! 드디어 넷플릭스 사냥개들 시즌2 공식 첫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짐승을 잡으려면 짐승보다 더 무서워져야 한다. 이 차갑고도 날카로운 한 문장은 이제 단순한 슬로건을 넘어 2026년 상반기 대한민국 액션 장르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우리 곁으로 돌아온 사냥개들 시즌2. 전작이 보여주었던 그 뜨거운 청춘들의 에너지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화면 가득 차오르는 것은 짙은 그림자와 금속성의 서늘함뿐입니다. 우리가 열광했던 그 사냥개들이 과연 어떤 지옥도를 그리며 돌아왔는지 지금부터 그 내밀한 속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형이 있어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먼저 전작과의 대비를 통해 감독의 의도를 읽어봐야 합니다. 시즌1이 서울의 골목길과 시장통을 배경으로 한 서민적인 톤의 액션, 그리고 최 사장이라는 구심점을 향한 정의로운 복수극이었다면 이번 시즌2는 그 물리적 공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주한 감독은 이번 시즌의 시각적 테마를 차가운 콘크리트와 무채색의 욕망으로 정의했습니다. 복싱 신인왕을 넘어 세계 챔피언이라는 합법적인 영광을 거머쥐었던 건우가 왜 다시 피비린내 나는 지하 격투장이라는 불법의 굴레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을까요? 감독은 시스템이 구원하지 못하는 사회적 악을 처단하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어야만 하는 개인의 비극을 이 서늘한 블루톤의 미장센 속에 정교하게 박아 넣었습니다. Let's fight! 난 내가 원하는 건 무조건 이거. 그리고 이 거대한 지옥도의 중심에는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존재가 서 있습니다. 바로 정지훈. 월드스타 B라는 화려한 껍질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압도적인 악 그 자체가 되어 돌아온 배우 정지훈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기억하던 무대 위의 유려한 몸짓은 이제 상대를 단숨에 압살하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싸우게 될 거야. 그는 이번 작품에서 빌런 백정을 연기하며 본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유연함을 스스로 거세했습니다. 대신 곰처럼 묵직하고 단단한 타격, 오직 파괴만을 목적으로 하는 실전 액션을 선보이죠. 이는 과거 닌자 어쌔신에서 보여주었던 날렵한 자객의 모습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마치 범죄도시의 강해상이마 아저씨의 원빈이 보여준 살상용 무술의 정점만을 모아놓은 듯한 압도적 공포를 선사합니다. 제작 비화에 따르면 정지훈은 이 캐릭터의 아우라를 완성하기 위해 촬영 전부터 체지방을 5%대까지 감량하며 몸을 깎아냈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그의 거대한 등 근육을 비추는 순간 시청자들은 대사 한마디 없이도 이 인물이 가진 잔혹한 서사를 읽어내게 되죠. 특히 지하 격투장에서 벌어지는 8시간 동안의 원테이크 액션씬은 한국 액션 영화사의 레전드로 남을 만합니다. 실제 뼈와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타격음은 CG가 아니라 정지훈과 우도환, 이상의 세 배우와 대역 없이 완성해낸 처절한 육체의 증거입니다. 자본주의가 길러낸 가장 완벽하고도 비인간적인 괴물, 백정. 정지훈은 이 인물을 통해 우리가 선망하던 월드스타의 아우라를 공포의 상징으로 완벽하게 전복시켰습니다. 육체의 충돌이 주는 타격감이 잦아들 무렵 영화 들주는 우리의 정신을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3년 만에 기어나왔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이 영화는 단순히 보는 영화가 아닙니다. 좁고 습한 지하 공간에 갇혀 함께 질식해가는 경험이죠. 기생충의 지하 공간이 계급의 서늘한 수직 구조를 보여줬다면 들쥐의 지하 공간은 생존을 위해 서로를 갉아먹어야 하는 수평적인 지옥도를 보여줍니다. 감독은 여기서 콰이어트 플레이스식의 정적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들리지 않는 소음, 파이프를 타고 흐르는 기분 나쁜 물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인간의 눈동자. 이 모든 청각적, 시각적 요소들은 고립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원초적인 공포를 극한으로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이 지옥도보다 더 잔혹한 것은 그 속에 던져진 주인공의 뒤틀린 운명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우리가 흔히 보던 정의로운 히어로가 아닙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벼랑 끝에서 마지막 기회라는 덫을 문 소시민이죠. 감독은 주인공의 눈을 통해 관객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만약 굶주린 들주라면 옆에 있는 동료의 살점을 떼어먹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인공의 캐릭터를 분석해보면 영화 추격자의 지영민이 가졌던 서늘함과 끝까지 간다의 고권수가 가졌던 절박함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그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될 준비가 된 인물입니다. 특히 주인공이 어둠 속에서 홀로 중얼거리는 장면은 그가 처한 고립감이 단순한 물리적 폐쇄를 넘어 정신적 붕괴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합니다. 제작 과정의 디테일을 살펴보면 더욱 소름이 돋습니다. 감독은 배우들이 실제 동료로서의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촬영 현장에서 의도적으로 대화를 차단시켰다고 합니다. 촬영이 없는 시간에도 각자의 방에 격리된 채 캐릭터의 신경질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했죠. 그 결과 우리는 스크린을 통해 연기가 아닌 실제 불신과 경계심으로 가득 찬 인간의 민낯을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주연 배우는 이 캐릭터의 극한에 도달하기 위해 촬영 기간 내내 최소한의 수면과 음식만을 섭취하며 스스로를 들쥐의 상태로 몰아넣었다는 후문입니다. 영화의 제목인 들쥐는 포식자에게 쫓기면서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갉아먹으며 기생하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덫에 걸린 것은 과연 누구일까요? 돈을 위해 동료를 파는 배신자일까요? 아니면 이 판을 설계한 보이지 않는 손일까요? 감독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관객의 뒤통수를 치며 묻습니다. 당신은 과연 이 상황에서 들쥐가 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 철학적인 물음은 들쥐를 단순한 스릴러 이상의 예술적 성취로 끌어올립니다. 우리는 주인공의 비겁한 선택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비겁함이 인간의 가장 솔직한 본능이라고 인정해야 할까요? 영화 들쥐가 던지는 이 묵직한 돌직구는 화려한 액션보다 더 오랫동안 여러분의 가슴에 멍을 남길 것입니다. 그 새끼는 악마예요. 영화계에는 창고 영화라는 잔인한 별명이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완벽한 새끼. 다 끝났어요. 우리가 그 새끼 잡았거든. 촬영은 끝났지만 차마 세상에 나오지 못한 채 잊혀가는 운명들. 미나 죽인 새끼 잡혔는데요? 서울에서 범인이 잡히긴 했는데요. 이 새끼들 엄한 놈 잘못 잡았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저 억울하다고요. 여기 무려 7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2026년 4월 2일 관객 앞에 서는 작품이 있습니다. 배성우와 정가람 그리고 이솜이 그려낸 2019년의 공기가 2026년에 비로소 터져나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갑니다. 오늘 살펴볼 영화 제목만큼이나 처절하게 버틴 끝장 수사입니다. 이 영화가 왜 이제야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이 영화는 2019년 9월에 이미 촬영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주연 배우 배성우의 음주운전 논란과 뒤이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면서 무려 7년 동안 개봉이 무기한 연기되는 풍파를 겪었습니다. 원제인 출장 수사에서 끝장 수사로 제목까지 바꿔 달고서야 벼랑 끝에서 돌아온 셈입니다. 저의 과오로 인해서 불편을 느꼈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박철환 감독은 이 작품이 데뷔작입니다. 지금이야 디즈니 플러스의 그리드와 지배종을 연출하며 대한민국 장르물의 신성으로 떠올랐지만 7년 전 그는 신인 감독 특유의 패기로 수사는 발로 하는 것이라는 아날로그적 향수를 이 영화에 담았습니다. 거물급 감독으로 성장한 그의 원형이 담긴 이 데뷔작에서 영화 곳곳에 녹아있는 투캅스식 유머와 살인의 추억이 가졌던 시대적 답답함을 찾아보는 것은 영화 팬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액션이야? 응? 액션. 이 새끼가 이거 일단 야, 날 봐, 날. 어? 야, 하늘 쳐다보지 말고 날 보라고. 이거 원래 저런다. 하나. 주연 배성우를 보시죠. 7년 전 그는 더킹과 끔으로 주가 상승 중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그는 뇌물수수 누명을 쓰고 좌천 위기에 놓인 생계형 형사 제역을 연기합니다. 7년 전의 모습이라 최근작보다 훨씬 젊고 날것의 에너지가 살아있습니다. 강력반 진돗개라 불리며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그의 집념서린 연기는 7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상대역인 정가람은 어떻습니까? 금수저이자 SNS 스타인 4차원 신창형사 중호 역을 맡았습니다. 명품카를 몰며 팔로워와의 내기에 이기기 위해 경찰이 된 인플루언서 출신이라는 독특한 설정이죠. 독전 때 풋풋한 신인 시절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그의 연기는 지금은 성숙한 주연급 배우가 된 그의 성장판이 열려있던 시절을 목격하는 뜻밖의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내용은 실화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묵직하게 전개됩니다.
시골교회 헌금함에서 고작 48,700원을 훔친 절도범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 그가 서울 강남 살인사건의 유령 용의자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범인이 체포되어 사건이 종결된 상황. 진범을 잡기 위해 서울로 출장을 떠난 이들은 담당 검사 미주의 역에 이송과 공주하며 거대한 비리의 심장부를 저격하게 됩니다. 여기에 조한철과 윤경호 같은 베테랑 배우들이 합류해 극의 긴장감을 팽팽하게 조입니다. 특히 윤경호가 보여줄 용의자로서의 소름 돋는 연기는 7년 전 촬영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세련된 긴장감을 줍니다. 제작진이 표출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시스템은 썩었어도 사람은 썩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마약과 기업 비리가 판치는 2026년의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2019년의 감성이 2026년 관객들에게 올드함으로 다가올 위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지금의 자극적인 쇼폼 전개에 지친 관객들에게는 이 뚝심 있는 전공법 수사극이 오히려 신선한 클래식이 될지도 모릅니다. 7년의 세월을 견뎌낸 이 냉동 영화의 해동이 성공적일지 아니면 그저 먼지 쌓인 과거의 기록으로 남을지 선택은 이제 관객의 몫입니다. 7년 만에 봉인 해제된 끝장 수사. 여러분은 배성우와 정가람의 구버전 케미가 지금도 통할 거라 보시나요? 댓글도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공유해주세요. 더 독해진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